안녕하세요. 오늘, 어, 지금 한남동, 오늘 내일 지금 아주 긴박하게, 체포 영장이 지금 집행이 될 건지, 지금 오늘 내일 하죠. 제가 방송을 킨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수계죠. 전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안에 그 경호처 내부도 지금 상당히 교란이 지금 돼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식상해 있고요. 나름대로 지금 지쳐 있고, 경제는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너무 형편없이 지금 외국 큰 손들 다 나가고,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 있고, 경제는 많이 힘듭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바닥까지 지금 왔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마 월요일 날 집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제 정보가 아니고 촉감, 예측입니다. 월요일 날 집행이 될 것이다. 월요일 날 아마 본격적으로 집행이 돼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제 좀 제대로 된 나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오늘 이제 동네 뒷산에 와서 이렇게 지금 제가 방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산책을 하면서 상당히 전 기분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내일 아마 전 윤 대통령이죠. 윤석열이가 체포가 돼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양쪽의 경찰관들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양손을 붙잡고 차에 태울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지금 7분응선까지, 9분응선까지 왔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거의 8분응선까지 왔기 때문에, 전 윤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이제 찍도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다, 그냥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까 말까 했는데, 내일 월요일자로 체포 집행이 된다, 그 소식 전해드리려고 방송을 했습니다. 제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마 내일 가보면 알겠죠. 많은 국민들이 식상해 하고 있고, 정말 언제 체포되는지 밤잠도 못 자고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빨리 정리가 돼서 대한민국이 이런 정말 지금 힘든 지경이 있는데, 나라가 좀 안정이 돼야 하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나라가 개판 5분 전입니다. 나라가 개판 5분 전이죠. 그냥 때 되면 봉급 나오고, 때 되면 수당 봉급 나오는 그런 공무원들, 저도 공직에 있어 봤지만
그런 사람들이야 뭐 마음 편하니까 뭐 걱정이 없죠. 근데 일부 그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월요일 날 내일 체포영장 집행이 된다. 아마 6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경호처 직원들도 순수하게 그냥 그 인정을 하고 수능을 하고 체포에 응할 것이다. 그렇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날 내일이니까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천천히 집행을 하고 다음 주에 수감 되면서 헌법재판소 그 심판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나라가 좀 빨리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국힘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뭐랄까 좀 과거의 독일 히틀러 시대에 아니면 뭐 이태리 그 파시즘 같은 독일의 나치즘 같은 그런 일부 세력들이 아주 뭐 그냥 똥꼬집 부리고 자기네들 그 극우의 입장에서 일부 의원들 또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다 이번에 새롭게 국힘당도 좀 새로운 돌발, 그러니까 새로운 그 한동훈이가 아마 이제 체포가 되면 바로 한동훈이가 아마 또 나올 겁니다. 한동훈이 나와서 국힘당을 이끌어갈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고요.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은 권선동이라든가 권영세라든가 그런 세력들이 지금 아직도 윤석열 그 대통령, 그러니까 소위 윤석열 윤통 지지하는 그 의원들이 지금 그 세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구속이 되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와그르륵 무너진다. 그래서 국힘당 보수층에서는 새롭게 이걸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당권에 대한 싸움, 그러니까 그런 당권에 대한 구속이 되면은 권영세나 권성동이 같은 사람들은 힘을 못 쓰죠.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일부 저렇게 나와가지고 한남동에 나와서 막 지지를 하고 하는 세력들도 일부 세력이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아직도 경상도 쪽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뭐 빨갱이네 뭐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제 또 내가 보니까 돈까지 주고받고 했더라고요. 돈을 주고받으면서 돈까지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어떤 집회 현장을 초대를 하고 또 돈을 지불을 하고 얼마를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는 일당 5만 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저도 뭐 기동량으로 건너서 들은 얘기인데 5만 원인가 일당, 그렇게 해서 뭐 노인들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그냥 카메라에 찍혔죠. 돈 주고받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전국에서 뭐 동원을 했던 것 같아요. 돈 주고받고 하는 거라든가 그런 게 다 이미 다 카메라에 포착돼 있고, 제가 이제 방송을 오늘 킨 것은 사실 미래적으로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 그냥 구속이 돼서 이제 뭐 윤석열이는
사실 윤석열이의 조종을 하는 것은 김건희죠. 김건희가 다 뒤에서 조종을 하고 김건희의 그 실세가 지금 하는데 뭐 그들이 이제 구속이 되고 하면 이 시대에 역사적인 이 시대에 이제 한물이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차기 이 정부를 준비를 좀 철저히 한다. 또 일부 극우 유튜버들 다 일벌 100개로 다 발본색원해서 싹 정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과 같이 뭐 밤에 뭐 일부 유튜브를 보면서 저렇게 그 미친 짓을 하고 내란 뭐 계엄령 하고 온 국민이 그렇게 시끄럽게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든 지경까지 왔는데 이 유튜버들이 문제거든요. 유튜버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사람들을 악용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싹 교체를 하고 잡아들이고 벌금형을 때려야 한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유튜버들이 문제다. 유튜버들이 레거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사실과 관계없는 사실 뭐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게 그런 사실 보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하나의 그림, 하나의 판,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의 생각을 그걸 막 교묘하게 잘 그림을 짜가지고 상대방 듣는 구독자를 현혹시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유튜버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죠. 또 그걸 카톡에 다 퍼날릅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카톡으로 순식간에 퍼지니까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닌 왜곡된 그런 정보들이 카톡방으로 퍼져가지고 거기에 맹신 없는 사람들이 이제 태극기 집회에 나가고 이번 한남동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실질적으로 주위에 아는 사람한테 확인해 보니까 카톡방으로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제 그 파출소인가 만들었잖아요. 경찰서 가짜 뉴스. 그렇게 잘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수시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발견이 되자마자 바로 그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 앞으로는 좀 소위 그 금융 치료를 좀 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바르게 세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과거에 또 문재인 얘기 나오는데 문재인 시절에 언론개혁법, 언론을 개혁하려고 하다가 뭐 고민정이가 그때 청와대에 있을 때인데 뭐 대통령 의중 그게 아니다. 뭐 일부 반대를 했죠. 고민정이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언론개혁법이 안 되니까 저렇게 조중동 뭐 TV조선이라든가 그런 방송에서 나온 노골적으로 아주 뭐 가짜뉴스를 많이 이렇게 선동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뭐 극우들 이제 보수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방송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방송 자체가 아주 극우들 쪽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방송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 본연의 어떤 그 업무를 잘하고 있다. 그쪽 그 조중동 종편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옛날에 한번 없애려고 어떤 벌금을 맞아서 없애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시절에 그걸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아주 이 나라의 역적이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고위가 됐든 고위가 아니든 간에 문재인이는 그만한 대통령으로서 촛불 시민들이 뽑아줬는데 지금 와서 또 같은 얘기인데 원망스럽습니다. 문재인이는 진짜 얼굴이 두 개라도 이 낯짝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문재인 자체는 그 사람은 진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괴물을 탄생시킨 정권이거든요.
이재명 야당 대표가 이유가 어떻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뭐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뭐 범죄자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뭐 범죄 뭐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 1심 엊그저께 또 1심에 하나는 무죄, 하나는 또 2심으로 넘어가고 그것도 아무것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범죄 프레임에 범죄자다. 그리고 과거에 뭐 무슨 법 몇 개 걸린 거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잔챙이 같은 조금만스러운 그런 그 벌금도 받고 뭐 변호사법이니까 그런 대모 오다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나라를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그 극우들 그러니까 건전한 보수들하고는 같이 협력해서 가야겠지만은 극우들 이 꼴통들은 아주 이번에 싹 밟은 쇄골에서 싹 없애야 됩니다. 사실 일부가 저렇게 준동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거든요. 온 나라를 저렇게 받는 게 이번에 싹 제대로 징역 내지는 금융치료를 할 수 있도록 벌금으로 아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바로 서야지.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으면 또 채바퀴 도는 식으로 아주 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또 언젠가는 또 저들이 또 다시 준동해서 다시 일어나서 제2의 윤석열과 같은 그런 대통령이 나오고 아주 뭐 국민들의 그 어떤 내용은 뒷전이고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갑작스럽게 방송을 킨 내용은 많이들 그 한남동 지금 한 달이 넘었죠. 저렇게 계엄령 선포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장기전으로 가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전으로 가면은 지금도 많이 늦었는데 빨리 조치를 해야지. 저렇게 이게 힘의 힘도 떨어지고 이제는 빨리 그 결론을 낼 때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월요일 날 집행이 들어가지 않겠냐. 일부 신문 보도 언론에는 뭐 구정 전까지라고 하는데 구정 전도 너무 늦습니다. 너무 그건 오히려 구정 전까지도 굉장히 늦고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니 내일 모레죠. 내일이죠. 내일 그 바로 구속 집행이 체포 집행이 돼서 바로 그 호송차에다 실어가지고 서울구치소로 이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지켜보면서 하나씩 어떤 빨리 신속하게 헌법재판소의 그 심판 결정이 빨리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빨리 자리를 지금 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금 저렇게 일부 그냥 극우들 나와서 한남동에서 저렇게 관사 있죠. 한남동 거기서 막 양쪽에서 그냥 난리 법석이고 노인네들 그냥 일부 그냥 또 어제 하이바 그 백골단도 나와. 참 백골단 참 들어도 봐도 제가 봐도 웃기는 얘기인데 백골단 100일 경비단 옛날 청와대 100일 경비단 백골단이라는 게 하이바 쓰고 청바지 입고 그 사람들은 아주 그 기동력이 강하거든요. 도망가는 거 잡아가지고 다 그런 걸 저도 젊었을 때 많이 목격을 하고 저도 뭐 데모를 하면서 체루탄 쏘면은 그거 뭐 화염병 같은 투척도 옛날에 이렇게 도망가면서 제가 83년 1월에 제가 졸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참 시끄러웠죠. 그 노태우 그 60 항쟁 전까지는 굉장히 그런 시끄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았는데 뭐 다들 저보다는 좀 어린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 지금 저희가 이제 60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돌이켜 보면 굉장히 아픔이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백골단 그 김민전 의원이 참 정신 없는 그런 사람을 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국힘당 수준을. 거기 찍어주는 사람들은 거의 제가 보니까 경상도 TK, 부산 일부, TK, 대구, 경북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부산 마산 사태, 부마 사건 때 굉장히 의식이 강했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변했는지 지금도 뭐 빨갱이 얘기하고 좌파 얘기하고 그런 시절이 아닌데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옛날 우리 뭐 반공 의식을 갖고 뭐 어, 많이 써 있죠. 시골 가다 보면 돌에 그 산 밑에 돌에 우리 기차 타고 가다 보면 많이 보이죠. 반공 그 표어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거 다 없어졌지만은 그 유신 박정희 때 많이 그런 걸 그 돌판에다가 새겼죠. 반공에 대해서 때려잡자 뭐 김일성 뭐 이러면서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빨리 이걸 대한민국이 지금 정착이 되고 안정이 돼야 한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손을 놓고 있다.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요. 오늘 밖에 여기 동네 뒷산에 공원에 나와서 제가 이제 오피스 가기 전에 방송을 지금 하는데요. 아마 내일 구속 체포가 돼서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되면 국힘당은 지금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권성동 또 뭐 윤상현 뭐 나경원 뭐 그런 일부 뭐 세력들은 다 한꺼번에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들이 지금은 이제 김상욱 같은 애들이 또 움직여야 되고 건전한 보수들이 조금 더 보수다운 보수, 진짜 보수의 가치나 보수의 그 기본 정신, 이 보수라는 거 뭐냐부터 시작해서 출발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보수의 보자도 모르는 애들이 아주 뭐 대한민국 무슨 뭐 망치고 있죠. 그러니까 보수다운 보수가 보수의 그 기본 용어, 보수가 무엇인지부터 그 정체성부터 바로 그 정립을 해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수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걸맞는 보수의 어떤 정책 입안도 하고 정강의 그 국힘당은 당명을 바꾸든지 새로운 보수의 출발을 가져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미 그 당을 지금 버렸습니다. 벌써 당이 뭐 일부 지역 정당이죠. 대구, 경북 그쪽 부산 일부 하고 해서 그 지역 정당, 이제 강남 사람들 돈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그 강남 사람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찍어줬기 때문에 한 찍어봤자 한 30% 다음 국회의원 선거면은 아마 100표도 안 나올 거요. 한 70표, 50표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당으로 출범이 되려면 보수가 좀 보수다운 정당으로 지금 나와야 한다. 그 억지를 쓰고 노인네들 특히 그냥 옛날 뭐 그런 그 제대로도 모르는 노인네들이 지금 뭐 빨갱이래 뭐래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거든요. 이미 뭐 김정은이가 뭐 그 평양까지 내가 김정은이라고 하면은 평양까지 그 중심부 아닙니까? 수도 아닙니까? 북한의 수도. 그게 대한민국의 그 무인기가 침투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건 난리 날 얘기거든요. 이건 하나의 그 침범이거든요. 침범. 그러면은 김정희가 열받아서 이건 아마 서울에다가 미사일을 뭐 이렇게 공격을 해도 사실은 남침이 명분이죠. 북침이 아니라. 왜 그냥 무인기를 평양에다가 보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것은 먼저 선전포고를 한 거나 다른 게 없어요. 뭐 그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전쟁을 획책을 해서 일으켜서 계엄까지 유도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 12월 3일 날 그렇게 했는데 참 그 미친 짓거리죠. 그게 온 국민을 볼모 삼아서 그리고 뭐 여당 대표 한동훈을 포함해서 야당 대표 또 우원식 국회의장 다 체포해가지고
살인을 한다고 할 정도니까 뭐 지금 미친 대통령이죠, 한마디로. 윤석열이 참. 그러니까 그 영향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를 계속해서 밤에 봤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맹신했다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그게 사실 판단 능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가 진짜인 줄 알고 또 유튜브는 교묘하게 옛날 우리 그 70년대 80년대 그 한참 그 전두환 박정희 때 그 여러 가지 그 야사 비사 그런 음모적인 것을 유튜브에서는 또 교묘하게 또 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다 안 믿어버려요. 기존에 있는 어떤 정규적인 방송에 나온 또 사실 그런 내용들이 다 가짜다. 그 이면에는 뭔가 흑막이 있다. 뭔가 음모가 있다라고 유튜버들이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거든요.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유튜브를 맹신하니까 이번에 그 계엄령 사태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계엄령까지 나오면서 이게 온 나라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김건희를 포함한 윤석열이가 저렇게 빨리 구속이 안 되고 그냥 저렇게 하니까 일부 또 선동이 돼가지고 국민들 또 거기에 그 사로잡혀 있는 이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소위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맹목적으로 이제 이 정신이 뇌가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빨갱이다라고 하고 굉장히 심각할 지경이에요.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념 전쟁이 아니고 그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 촛불 시민들을 가지고 저건 저 빨갱이다.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네들 진실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죠. 제대로 이 상황 판단을 모르는 것이죠. 돌아가는 정세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 단세포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그런 어떤 그 유튜브 방송들은 다 고소고발 조치해서 다 근원적으로 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재판에 넘겨서 그런 것들이 사실관계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해야지 그놈을 또 시비를 걸 거예요. 아마 뭐 언론이나 유튜브에 대한 어떤 핍박이다.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부 10%, 15%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난동을 피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유튜브 영향이 저렇게 무섭다. 그래서 윤석열이도 그렇고 또 김건희가 얼마나 내가 봐도 한두 개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김건희가 양평동 땅이나 뭐 논문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디올백 사건뿐만 아니라 많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이제 까발기에는 진짜 학을 뛸 거예요. 아주 옛날 그 필리핀 그 뭡니까 그 누굽니까 그 대통령 부인 거기에 준하는 그런 비리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비리에 대해서 일절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봐도 김건희가 이래해서 이런 부분 잘못됐다라는 부분 명명백백하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시비를 가려주지 않은데 그냥 그 이념적으로 접근을 해서 빨갱이다 뭐다 그 프레임 싸움으로 지금 최근에 나오나 뭐 오른쪽 뭐 왼쪽이 할 말은 아니다. 이게 이 어떤 그런 싸움이 아니거든요. 오른쪽이 저렇게 병이 들었고 암적인 존재로 돼 있으면 왼쪽이라도 멀쩡해서 그걸 오른쪽을 잘라내든지 오른쪽을 어떻게 좀 치유를 하든지 해야지. 그 오른쪽 할 말해야 한다. 왼쪽이 할 말이 아니다. 완전히 그 나훈아라는 사람도 옛날 누굽니까 김영웅도 뭐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뭐도로 대한민국에 삽니까? 대한민국의 정치는 뭡니까? 대한민국의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 열사나 민주화의 그 고통,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독재 정치가 아닌 대한민국에 이렇게 해서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옛날 딴 따라
대통령궁 불려가서 딴따라 역할을 하고 가서 그냥 숨도 못 쉬고 그러는데 이렇게 살기 좋게 노래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준 것은 민주적인 그런 희생과 각오가 있었고 땀이 있었고 피해 역사 그 사람들의 그 거룩한 그 죽음의 역사들이 민주 열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걸 모르고 뭐 김영웅이도 뭐 정치는 정치적으로 그런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국힘당 애들이 거기에 있는 걸 봤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정치는 정치적으로 뿐다. 정치는 바로 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어떤 그 의사 결정을 반영을 시키는 곳이 정치거든요. 근데 정치는 바로 정치에다 담아서 그것을 그 국가기관인 행정부에다가 그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정치에 하는 역할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바로 결국은 선순환으로 해서 국민들이 결국 집행을 통해서 국가의 행정기관을 통해서 국민들이 잘 살아지는 거,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정치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민의를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정치인들이 반영을 하는 거고요. 국회는 다시 행정기관, 행정부를 압박을 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걸 법을 시행을 하면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게 선순환으로 도는 게 정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정치는 따로 논다? 정치는 정치인들 한다? 그게 옛날 사고방식이거든요. 옛날 그런 사람 꾼들 정치꾼. 그걸 꾼이라고 그래. 꾼. 정치꾼들. 정치적으로 앞에서 막 했다가 뒤에는 다 나쁜 짓만 해먹는 그 국힘당 일부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다 지네들 돈벌이로 뭐 고속도로 이렇게 돌리고 무슨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 왜 찍어주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러니까 참 결국은 국민들이 이렇게 어리석다라는 그런 표현. 그러니까 그 뭐 어느 방송에 보니까 뭐 그걸 뭐 채평인가요? 거기 뭐 정금자라고 해요. 정치의 금치산자? 정금자, 전 정금자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치를 전혀 그 사람들은 혜택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김영웅 씨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가 봤을 때. 본인이 그렇게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그 민주적인 것이 발전이 됐고 민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영웅 씨도 과거에 그 가요 대전인가 거기 나와서 1등을 하고 이름을 알리게 되고 본인이 저렇게 돈을 벌고 지금 뭐 유명 가수가 돼서 아주 뭐 대한민국 제일 잘 나가는 가수로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옛날 뭐 편의점 알바할 때 막 노래 연습하고 막 그런 과거 얘기하고 자기 엄마가 뭐 미용실인가 뭐 하고 그랬다며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렇게 대한민국이 이런 민주적으로 이렇게 잘 됐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들이 저렇게 그 공영방송을 통해서 그 유명 가수로서 확인이 돼서 이렇게 돈을 벌게 되고 유명 가수로 등극이 된 거 알려진 거지. 옛날 같았으면은 독재 시대면은 김영웅이 날려지지도 못했어요. 있는 사람들 다 헤쳐먹고 하기 때문에. 나훈아도 마찬가지예요. 나훈아 정말 실망스러운데 나훈아 노래도 많이 좋아하지만은 뭐 왼손이 오른손을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왜 오른쪽이 아프면 이걸 빨리 수술을 하든지 왼손이라도 제대로 기능을 작동을 해야지 맞는 얘기지. 왼손이 오른쪽 얘기한다. 이것은 어떤 그 이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말 생존에 달려 있는 그런 그 아주 이 절대절명한 그런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잘 나가냐 세계적으로 잘 나가냐 그런 순간인데 저렇게 그냥 뭐 본인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 뱉어버리고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너무 길게 방송하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내일 아마 체포 영장이 발부가 돼서 체포가 시행이 된다, 집행이 된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 찍어 올리면서 내일 될 것이다. 너무 오래 기다렸고 빨리 대한민국 안정화가 돼야 한다. 그리고 빨리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정말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